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지수가 좀 조용하고 특별한 이슈가 좀 없을 때는 요거 마감 시황을 좀 안 하고 지금 차트 강의를 안 드린 지 꽤 오래됐잖아요. 차트 강의를 하나 둘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단 하루도 그런 상황을 주질 않네요. 그죠? 역시 트럼프다. 50개의 오징어, 돔, 광어, 우럭보다 역시 한 개의 고래가 크구나. 여기 텍스트는 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요거 말씀을 드렸죠? 기대 반 우려 반이 남아있고 분위기상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변수가 하나 있다. 큰 변수.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보복 관세 강행 여부, 그러니까 50% 추가 관세, 그죠? 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 미국이 중국에게 재보복, 이렇게 되면은 반등 의지를 꺾을 수가 있다. 그런데 대단하다. 9일부터 중국에 104% 관세 부과를 한다. 자, 트럼프가 엄포를 놓았죠. 8일까지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9일부터 50% 추가로 때리겠다. 중국이 철회를 하지 않으니까 바로 5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밤에요. 자,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50%를 포함해 총 10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104%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 대화하려면 하자라고 뒷문을 살짝 열어주는 발언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협상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야, 협상하러 나와라 이거죠.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다. 나는 관대하다. 안악순환문인 줄. 자, 이러면서 그 전날에는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하겠다라는 이런 뉴스 때문에 살짝 기대감이 돌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줬었지만, 하지만 이렇게 50개 국가 딜을 하는 것보다 이 하나의 고래가 더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백악관에서 트럼프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 자, 이러면서 지난밤에 한 대행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갔고, 방위비도 있고 알래스카도 있고, 그러면서 오늘 알래스카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좋든 싫든 감정적인 걸 떠나가지고 지금 요렇게 때려버렸으니까 방위비 알래스카 줄 건 주고 최대한 관세를 깎는 것이 한국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더럽고 치사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갭 상승을 하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50개 국가 딜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하지만 중국 하나 보복 때린다는 소식 때문에 그대로 갭 상승분을 뱉어내면서 다시 이 하방 밴드까지 내려온 S&P 500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가이드 드린 거 혹시 시장이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을 봐야 된다. 오늘 아침 지지라인 살짝 위에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고,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야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자, 본격적인 반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예상도 있고 전문가의 얘기, 경제학자의 얘기, 각종 지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1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잊었지만, 자, 트럼프 1기는 2017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트럼프 1기였어요. 벌써 오래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살고 있지만, 이때도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했었고, 자, 이때도 관세로 인해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1기보다 강한 2기가 되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관세를 활용한 딜은 1기 때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1기 때 어떻게 흘러갔나? 자, 2018년 3월에 들어와가지고 무역 분쟁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명분은 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IP 침해를 이유로 약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25%를 중국이 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증시는 지금과 똑같이 관세 전쟁 우려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6월에서 9월로 갑니다. 자, 이때는 관세 부과와 협상 시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는 발표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부과한 것은 일단 실제로 관세 부과 기간. 자, 이때 미국이 이제 실제로 관세 부과를 했고 중국 역시 실제로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나라가 협상 시도를 했으나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이러면서 증시 같은 경우는 분쟁 장기화 우려로 증시는 변동성을 지속했다.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들어가가지고 휴전 합의를 봅니다. 자, 2018년 11월 1일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시진핑이 만났고 여기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증시 반응은 이 소식에 단기적으로 반등했으나 이후 협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지속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로 넘어갑니다. 2019년 5월이 돼가지고 자, 이때 휴전 때 두 나라가 물밑에서 협상을 시도를 했으나 협상 결렬이 되면서 미국은 관세를 인상까지 했습니다. 중국 역시 관세 보복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국은 참지 않고 보복하면 그대로 보복한다는 전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러면서 증시 반응 같은 경우는 하락세, 투자 심리 위축. 이때가 5월인데 이제 2019년 12월로 갑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자, 19년 5월에 서로 자존심과 감정이 격해져서 보복에 보복을 했지만 또 뒤로는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길었다. 5월 다음에 12월. 자, 봄에 때리고 겨울이 돼가지고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 일부 관세 철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기로 약속. 결국 트럼프는 뭔가를 얻었죠, 그죠? 증시 반응은 이 합의 소식에 상승세. 자, 보시면은 18년 3월에 시작해서 19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자,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모습을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최근 영상에서 본격 반등까지 여유 있게 1년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될지 더 늦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3개월 만에 협상이 나올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나올지 모른다. 우리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한 것이 1년을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자, 여기가 트럼프 1기 때 증시거든요. 고점 대비 폭락, 고점 대비 폭락, 고점 대비 폭락 이렇게 있지만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방은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본격 반등까지는 여유 있게 1년을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자, 미증시 본격 반등은 여유있게 1년을 본다고 했지만 그것이 2-3개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걸 떠나가지고 자, 공포지수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이때 엄청난 폭락이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자, 요런 것들 빼고는 일반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가 요 정도 밴드예요. 40에서 50포인트 사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맥시멈 여기까지 하락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여기서 10% 20% 하락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포 지수상에는 공포가 매우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바닥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하고 여유있게 1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년을 10번, 20번, 30번에 나눠서 지금부터 미국 지수 ETF 장기 투자는 저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은 시작을 했다. 줍줍을 시작했다. 자, 줍줍이에요. 그 줍줍을 1년을 두고 10번 이상, 누구는 20번 이상, 누구는 30번 이상 나눠서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고 엄청 힘든 시기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리먼 사태가 여기서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사모았으면 1년 동안 사모았으면 그 다음에 큰 수익이 나왔을 거고, 코로나 때도 여기까지만 상승할지 여기까지 상승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으다가 반등하면은 3개월, 6개월 뒤에 큰 수익이 나왔던 거고, 지금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내려갈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가 급락이 나올지, S&P 500이 추가로 10%, 20%, 30%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부터 여기 위까지 줍줍을 하겠다. 1년을 두고.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중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시 단기 매매로 들어온다면은 당장은 S&P 500 여기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지밴드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 밑으로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마이너스 10%, 20%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염두를 하면서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또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바닥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보면은 직전 저점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자, 이 저점대의 지지력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수요일 끝났고 남은 목, 금요일 여기를 지켜주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보고, 계속해서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죠. 그죠? 팍팍 들어가면 안 되고 바닥이 잡히고 난 다음에 비중 실어서 단기 반등 노릴 거예요. 자, 바닥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단기 매매는 보수적으로. 자, 오늘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정치 정책주가 올라가다가 여기에 단기적으로 너무 좀 거품을 끼고 정태주의 피로감이 생겼을 때 지난밤에 한국과 미국과의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알래스카 소식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채팅방에 올려드렸죠. 알래스카 LNG 새로운 신선한 소식에 증시는 반응을 해주고 오늘 요렇게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다시 정치 정책주를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조정은. 그죠? 분명히 다시 정치 정책주 반등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증시가 안 좋은데 테마주밖에 없다. 자, 오늘은 주로 트럼프 일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준을 보고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지난번에도 말해도 뒤에서는 협상은 하는구나. 협상이 잘 되면 증시가 반등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며칠 내, 1, 2주일 내, 한 달 내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길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길게 생각을 하면은 언젠가 협상이 나온다면은 지금 미증시 폭락은 짧게 보면은 힘들고 위기고 망할 것 같고 죽겠지만 길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V자로 나오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트럼프 일기 때도 저점을 3번 깼다. 그 안에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이렇게 1년 이상의 긴 기간 여기서 기술적 반등 언젠가 나오겠죠. 또 내리고 나오겠죠. 내리고 이것을 1년 나올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죠?